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을 얘기하셨고요. 말씀 들어보면 시나 시의회 외에도 연구자들과 전문가들이 좀 함께 해서 이것들을 공론화하고 기록하고 하는 작업을 두고 다 말씀하시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그 토론을 우리 이재용 박사께서 이 토론도 좀 준비하시고 계셨는데 함께 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용입니다. 네. 오늘 열리고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고요. 보통 이제 3대 학회, 그 지방자치라든가 행정과 관련된 3대 학회를 크게 보면 행정학회가 있고 지방자치학회, 이렇게 두 학회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3대 학회가 이렇게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방자치나 지방국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그만큼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 30년을 맞아서 오늘 열리고 있는데요. 이 많은 학자분들 학회를 참여하면서 다니다 보면은 그리고 지방 경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또 지방 개정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들, 또 전면 개정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또 반대로 이 지역, 그러니까 지방의 통합과 관련된 내용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최근 보게 되면은 원주 같은 경우에는 횡성과의 통합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학회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 지역 주민들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시민들은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런 데 대한 준비들을 좀 하셔야 될 때가 당연히 있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은 역시 학회는 학회 나름대로 학자적 입장에서의 학회적 길을 갔던 것들이고 지자체와의 연계가 부족했던 것들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지역 연구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만 지방자치학회에서 찾을 수 있었던 원주 키워드 검색 논문 편수는 5편 정도밖에 안 됐고요. 또 최근에 지역대학, 연세대학교라든가 상지대학교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초록 논문 수도 거의 현저하게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지역에 대한 관심이 지역사회에서도 없는 형태, 그냥 살기 바쁜 형태로 지내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문제는 제가 그 예전에 환경운동연합을 8년을 근무했을 때도 사실 내가 하고 있는 운동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환경운동인가 아니면 환경을 전공한 사람이 지역의 문제점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환경운동인가 라고 하는 고민들에서 사실은 시작이 되었던 것들인데요. 사실 그게 지금 10년이 넘게 지난 시간인데도 바뀐 것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의제 20일 활동들을 하고 이게 포럼들도 2010년대 중반까지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지역에 대한 관심들 그리고 지역에서의 현재를 좀 돌아보자라고 하는 활동들이 2010년대 중반까지는 사실 있었던 것들이 사실인데 이후에는 이제 논의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왔고 작년 올해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맞으면서 이제 위기감이 이제 극대화됐죠. 그리고 이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자치 역량 향상, 지역 연구 필요성을 윤교순 위원님께서 4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요즘 관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회적 경제 분과 지금 제가 마련한 특별위원회 분과이기도 합니다만 지역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에 좀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의 4가지 중에 크게 2가지죠. 주민자치 역량 향상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주민 직접 참여를 통한 뿔뿔이 주민자치 강화가 사실은 어떤 기회를 맞아야 되는 것들이고 그 필요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자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그런 기회 자체가 너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지역 연구의 필요성에 일단 동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하면서 좀 내용들을 정리했는데요. 사실 민간 영역에서 지역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평원 원주라든가 앞서 그 원주시
시사 정리, 그래서 저도 2011년까지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한 형태로 지역의 역사들을 정리해 나가는 작업들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비용 문제도 그렇고요. 또 그것을 준비하는 인력, 사람들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도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지역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을 좀 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가 단위로 보게 되면 27개 정도 되는 국책기관들이 있습니다. 세종시에 16개가 있고 서울에 5개, 그 다음에 진천, 나주, 부산 이렇게 있는데 강원도에는 이제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연구를 할 수 있는 단위, 국책 연구를라고 하더라도 연구를 할 수 있는 단위가 일단 강원도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출자 출연 기관이 전국에 742개소가 있고 강원도는 68개소가 있습니다. 출자가 11개, 그 다음 강원개발공사를 포함해서 11개가 있고 출연기관이 57개소가 있죠. 강원신용보증재단 포함해서 강원도 본청에서 관할하는 곳이 18개가 있고 여기에 강원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들도 포함되어 있죠. 춘천에는 6개가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원주에는 근데 강원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2개소밖에 없습니다. 문화재단, 그 다음에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문화재단들은 좀 가지고 있고 또 분단위에서는 복지재단, 장학재단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강원도에서 보게 되면은 특성화된 몇 곳의 연구기관을 빼게 되면은 강원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이 유일한 강원도 단위에 연구할 수 있는 곳들이 될 텐데요. 강원연구원에서 저희 3년 정도 근무를 해보면서 느꼈던 것들은 출자 출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부적으로 수익 사업들을 해야 되죠. 과제를 따서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도 있고 정책 과제 측면이죠. 지역의 어떤 전략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좀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주 같은 경우에는 강원연구원의 과제 의뢰 자체가 거의 별로 없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과제도 발주나 수주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원주 지역의 정책 연구를 강원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들은 사실상 문제가 있어 보이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어쨌든 이런 지방연구원 20개소, 전국에 20개소가 있는데요. 여기는 어쨌든 수령금 보조금 위에 수익 사업을 해야 되는 것들을 재원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지역 단위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강원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시 단위에서는 이제 시정연구원이 4개 있죠. 고양, 수원, 여기, 창원. 여기는 이제 100만 명 연구를 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방연구원을 가지려고 하면은 지금 연구원법, 지방연구원법에 따라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만 연구원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출자 실험 기관을 법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는 사실상 없는 형태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너무 100만이 많은 것 아니냐 그래서 50만으로 줄이는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운영과 관련되어서 그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연구원을 제외하고는 사실 지역 연구를 할 수 있는 단위가 지역 소재 대학이 있을 수 있고 또 민간 단위의 자율적 연구 수행을 하는 것들이 유일한 방법이 될 텐데요. 이제 과거에 지방의제 활성화 시기에는 연구 수준은 물론 아닙니다만 민간 단위 포럼들이 활발히 진행이 됐고 어떤 문제 제기 자체는 충분히 이루어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역시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고 현장 중심의 활동보다는 지금 이제 SDGs라고 하죠. 이제 국가 단위라든가 아니면 전문가 포럼 형태로 이것들이 바뀌면서 과거에는 뭐 의제 단위에서 어떤 진행 지척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고 그것들이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가 됐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목표 설정 정도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위축이 좀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실 지역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도시재생 누길 사업도 이미 진행된 것이 한참 됐고요. 또 사회적 경제와 관련돼서 엄청난 지원 폭탄들이 쏟아지고 있죠. 그다음에 청년 창업 정보 관련된 내용들, 또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는 지역분들을 만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 2.0에서 4.0까지 갔고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뭐 지역 청년들을 만나보면 원주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러한 사실 첨단은 아닌데요. 드론을 배우는 것만 해도 사실 첨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원주에서는 배울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격차가 나는 지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필요한 것들이죠. 최근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리빙넷 그런 실험들을 이제 시리려고 하는 시작점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그보다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지역 하나를 논의할 수 있는 기본 플랫폼, 기본 구조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냥 민간에 맡겨진 것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민간에서 어떤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다양한 분야 또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연구의 전제 조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지자체의 의지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라고 하는 게 이제 재원이 있어야 되는 건 물론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지역에 연구를 하실 수 있는 연구자 풀도 춘천이나 이런 곳에 비해서는 월등히 적습니다. 지자체 의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역 현안 정책화하고 그다음에 주민 주도적 문제 해결을 통해서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일단 지역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식을 좀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기적으로는 별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 단위의 결성에 좀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지방연구원법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포괄보조금이라든가 자주 재원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매칭 펀드 방식을 고민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혼합 지원 방식을 좀 고려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학회에도 제가 사회적 경제 특별분과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을 임의로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회적 경제의 메카 원주인데 이제 원주가 활성화되지 못하느냐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시죠. 또 반대로 저희가 이 사회적 경제 파트에서 사회적 경제 파트의 근간은 협동조합 또 원주의 이 우리당 정신인데 사회적 경제 활성화도 사실은 원주가 굉장히 그 주목을 받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원주가 사실은 선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학회라고 하는 것들을 굳이 연결한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정형화되지 않은 아니면 구체적으로 풀어내지지 않은 어떠한 형태의 그 세부화된 자료, 정형화된 측정치, 근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마련해서 일반 사람들, 일반 시민들도 좀 알기 쉽게 아니면은 그것의 성과물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적해서 좀 가져갈 수 있게 데이터로 가져갈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위원회를 좀 마련해봤습니다. 추후에 뭐 대학이라든가 또 학회, 지자체, 민간 펀드 등을 통해서 지역 단위 정책 연구 활용 방안을 수립하고 또 활용할 방법들이 고민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연구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떠한 출연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월급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일들을 좀 잘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방식보다는 개인들이 일을 하시면서 지역에서 이런 프로젝트 단위로 사업 참여를 하시면서 인센티브제 방식도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계신 뭐 연구자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계세요. 석박사분들 많이 계시고 또 퇴임하신 교수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네트워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리빙넷 사업들도 성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먼저 네트워크를 하고 플랫폼을 마련해서 그 부분들을 시험적으로 먼저 가동해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박사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는데 시간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우리 지방 원주를 돌아보는 지방자치의 30년 한번 보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심각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용종순 의원님께서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서 마지막 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김기석 박사님 말씀하신 원주 생명활동의 도시인 원주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도 원주는 생명활동의 도시 원주는 다른 방식으로 뭔가 좀 지방자치제가 좀 차별화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방 생명활동의 도시라고 하지만 어떤 변별력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나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만 몇 명끼리만 생명사상과 생명활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게 지방자치제 실시와 사실은 생명활동운동의 역사가 훨씬 더 길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물론 전국 우리끼리 아니고 전국을 바라보고 확장성을 가지고 해나가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지역사회 안에서 아래로 흘러가 그런 물결들을 만들어낸다, 물길을 그런 반성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아지고요. 어떤 문제의 해결을 저는 모든 것을 단체장에게 맡기는 건 우리의 책임의 강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가 최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 딱 잡아서 뭔가라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년에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지역사회 연구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거라도 좀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런 일부터 한 발 좀 내딛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요. 이런 자리가 저도 굉장히 소중하고 많이 배우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저기 지금 30분 정도가 다 돼가는데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간 단체가 저기 이제 적혀 있는데 여러 단체가 있는데 무의당 사람들, 그다음에 무의당 학교가 있는 그 무의당 선생님 기념사업회와 더불어 원주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가 일단 주관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말고도 두 차례의 포럼이 있었는데요. 원주 생명협동 포럼이 1차, 2차가 있었고 이것이 아마 3차에 해당하는데 이제 지방자치 학회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학회 참여이기 때문에 좀 운영상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오전 섹션을 들어보면서 이런 자리가 원주 시내에서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고 또 지방 연구가 이렇게 우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하는 것도 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활동을 하는 분들도 우리 영역 아닌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하죠. 우리 정신이 우리에게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원주 시민과 함께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 얘기는 무의당 장순 선생이 써주신 글이 하나 있었어요. 글씨가. 그게 원주 발전 연구소라는 게 현재 저희들이 협판이 있습니다. 그걸 30년 전에 써주신 거죠. 그래서 그 원주 발전 연구소를 그때 써주셨을 때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지금 그 이재용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앞으로 미래의 원주를 연구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할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시간도 필요하고 이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그것을 느끼게 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우리 김기석 박사님과 이분희 신부님, 그 다음에 우리 용용순 의원님, 신재석 의원님, 그 다음에 이재용 박사, 그리고 자렌디어 저희 임채도 소장님한테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